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루스입니다. 제가 약속대로 한 달 안에 찾아뵙죠, 여러분. 예, 약속시켰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을 잘 보셨나요? 그게 생각보다 조회수가 많이 나왔어요. 저는 한 100개 나오면 잘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뭐 300개 이상 조회수가 나와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1월 달에 읽었던 그 책들을 한번 좀 소개해 드려 볼까 해요. 한 6권 정도 읽었는데 물론 1월 말에 읽기 시작한 책이 2월로 넘어가서 그게 좀 두꺼운 벽돌책이라서 2월까지 넘어가긴 했는데 한 6권 정도 간단하게 제가 이 책을 왜 고르게 됐는지, 그러니까 이 책과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어떤 인연으로 고르게 됐는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보통 책을 읽기 전에 좀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책을 읽고 난 후에 어떤 후기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런 순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첫 읽었던 첫 책은 사랑에 빠진 소크라테스, 철학자의 탄생이라고 아몬드 단거라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저는 원래 이제 매년 첫 책은 자서전으로 고르는 그런 제 개인적인 전통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연초에 책을 하나 고르려다 보니까 책장을 보니까 재고에 자서전이 딱 한 권밖에 없더라고요. 아가사 크리스티 자서전이 있었는데 왠지 별로 땡기지가 않아가지고 그러면 그래 그러면은 제가 원하 읽고 싶은 자서전을 찾아서 주문을 하고 저는 다른 인물에 대한 책을 읽자 해가지고 요 책을 고르게 된 거예요. 이건 재고에 있었던 건데 이 사랑에 빠진 소크라테스라는 책은 소크라테스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소크라테스가 중년 이후에 철학자가 됐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만 이제 책으로 남겨져 있어요. 뭐 플라톤이나 크세노폰 같은 사람이 남겨놓은 기록에 이제 우리가 의존을 하고 있어서 이 전의 이야기들은 소크라테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정작 궁금한 거는 좀 젊은 시절에 그 소크라테스가 왜 소크라테스가 될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왜 그 다치바나 다카시 선생이 말한 이제 수수께끼의 공백 시대. 그러니까 누구나 유명한 사람이 되기 전에 남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어떤 그 수수께끼의 공백 시대가 있다라는 그런 이제 맥락에서 그 소크라테스의 젊은 시대가 이 사람 나름의 또 수수께끼의 공백 시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인류 최고의 철학자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철학자가 됐는지 이 배경이 좀 궁금해졌어요, 저는. 근데 그러니까 이런 책이 마침 나와서 이제 이게 완벽하게 저의 욕구,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을 충족시키지는 못할지언정 적어도 대략이라도 한번 음미해보고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을 쓰신 아몬드 단거 부교수는 옥스포드에서 이제 고전을 전공한 분입니다. 고전학. 그래서 이제 앞서 이게 앞에를 좀 살짝 읽어보면은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고전 문헌에 있는 거에다가 여러 개 그런 거 여러 개 수집을 하고 자기 또 상상력을 일부 가미해가지고 이 책을 썼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의 젊은 시절을 이제 재구성해낸 건데 이 제목에 사랑이 들어간 걸 보니까 아무래도 이 위대한 소크라테스도 어떤 철학자가 되는 데 있어서 여자가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악처로 알려진 소크라테스의 부인 크산테페하고는 50대에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또 다른 여자가 있었을 거니까 예, 좀 기대가 됐던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너무 어떤 극적인 뭐 소설 같은 어떤 내용을 좀 기대를 한 건지 어떤 젊은 시절에 소크라테스가 철학자가 돼가는 과정을 극적으로 그려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중요한 질문들을 좀 던지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뭔가 답을 주지는 않고 그렇다고 또 독자들이 상상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료를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책에서. 아무래도 그런 류의 상상들은 그 로마인 이야기 쓴 시오노 나나미라는 분이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 뭐 로마인 이야기에 시저 얘기 쓴 거라던가 아니면 저기 누구야 그 군주론의 저기 누구죠? 마키아벨리에 대한 책도 있고 군주론의 모태가 됐던 체사레 보르자에 대한 책도 있는데 이런 거는 굉장히 극적으로 좀 잘 그려내가지고 그 뭐 저는 좀 그런 거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이 책에서. 근데 그런 거는 그 제가 충족이 충분히 못 됐던 것 같고요. 그래도 좀 수학이 있었다고 하는 거는 소크라테스의 어떤 젊은 시절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정치가인 페리클레스하고 그 다음에 페리클레스의 부인 아스파시아와 친분이 있었다는 뭐 그런 사실들 좀 알아낸
게 나름의 수학인 것 같고요. 이 책에서는 원래 아스파시아의 관계를 좀 약간 부각을 시키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크게 뭐 드러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보면. 어쨌든 그래도 소크라테스에 대한 지식을 늘릴 수 있었다는데 좀 만족할 수 있었던 책이라고 저는 뭐 자평을 해봅니다. 별점은 5개 중에 좀 짜게 줘서 한 2개 정도 주고 싶습니다. 이 책에는. 제가 그 다음으로 읽은 책은 이 윈스턴 처칠 나의 청춘이라는 책이에요. 원제는 이제 My Early Life. 이제 윈스턴 처칠이 젊은 시절을 이제 쓴 내용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첫 책으로 원래 자서전을 읽는데 읽고 싶은 게 마침 없어서 주문을 한 거 중에 이 책이 굉장히 읽고 싶었던 책입니다. 이제 이 책은 50대의 윈스턴 처칠이 자기의 젊은 시절을 돌아보면서 쓴 책이에요. 자기 20대. 읽기 전에 그 목차를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의 어린 시절부터 20대에 처음으로 정치에 입성하는 뭐 선거에서 당선되는 데까지를 그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기대했던 거는 이 책을 읽기 전에 좀 기대했던 거는 아까 소크라테스랑 마찬가지로 처칠이 이제 위대한 처칠, 유명한 분이잖아요. 이분의 젊은 시절은 어땠을까? 무엇이 이분으로 만들 수가 있었을까? 뭐 이런 거를 좀 알고 싶었어요. 분명히 이제 이분도 타고난 어떤 리더십 기질도 있었을 거고 타고난 어떤 재능이나 능력 이런 것도 다 충분히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후천적인 노력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칠의 리더십을 배우는 뭐 그런 처칠의 리더십이 형성되는 그런 과정을 배우는 것 자체가 저의 리더십 함양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아들을 키우는 입장으로서 이제 저는 아들이 만 4살인데 아들을 키우는 입장으로서 좀 참고할 만한 게 없는가 하고 좀 이 책을 읽기 전엔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처칠이 그 노벨 문학상 받은 거 아세요, 여러분? 글도 굉장히 위트 있고 재미있게 잘 쓰는 분이에요. 뭐 역사 이런 것도 굉장히 정통을 해가지고 그런 아마 2차 세계대전에 대한 글을 써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분의 글쓰기도 좀 배우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보기 전에. 근데 읽고 나서 정말 재밌었어요. 이 책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제가 처칠의 이제 어린 시절부터 이제 이 사람이 군인이었더라고요. 군인 시절부터 20대 후반 정치에 입문한 것까지 한 20여 년을 다룬 건데 정말 재밌습니다. 아주 처칠 이 글땀이 굉장해서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이 자기 젊은 시절을 풀어내요. 그 사람의 이제 특유의 위트들도 많이 담겨 있는 것 같고 어떤 군인 시절의 모험담이라든가 이 사람이 포로로 잡히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모험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전반적인 전쟁 묘사도 굉장히 좋았고 이분이 왜냐하면은 그 군인 시절에 신문에 이제 기자를 쓰는 뭐 그런 역할도 했었어요. 그런데 뭐 50대에 가서 이제 20대 때 이제 글을 쓴 거니까 전쟁에 대한 기억은 아무래도 정확하게 머릿속에 남아있지는 않겠죠. 아마 자기가 남겨놓은 전쟁 기사라든가 그런 기록들을 참고해서 썼을 거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칠 굉장히 뚱뚱하고 좀 느리고 굼뜬 그런 인상이잖아요. 젊을 때는 날렵했더라고요. 포로로 잡혔다가 굉장히 날렵하게 탈출하는 그런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처칠이 2차 대전 때 영국의 리더로서 이제 독일과의 전쟁에서 그러니까 영국 국민들을 잘 이끌고 갔던 그런 끈기 그리고 인내력 이런 게 이 사람의 군인 시절의 그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가능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게 이 사람이 전쟁을 즐기지는 않았는데 전장터에 가 있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자기가 손 들고 전쟁에 가겠다고 막 여러 번 뭐 백까지 써가지고 전쟁에 가겠다고 막 손을 들고 이래요. 그냥 돌아왔다가도 전쟁터에 투입 자기 해달라고 이제 원래 기자하면서 전쟁 나가면 안 되거든요. 뭐 그런 것도 어떻게 백 써가지고 들어가더라고요. 아무래도 처칠 본인도 굉장히 친화력이 있는 사람이고 아버지도 이제 굉장히 높은 정치가라서 그 배경이 좋습니다. 그래서 백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리고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이 사람 공부를 되게 못했는데 20대 초반에 인도로 나가가지고 갑자기 책에 빠져가지고 열심히 공부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제가 어떤 그 30대 책에 빠지기 시작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30대 초반에 그때랑 좀 약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책은 굉장히 괜찮았고요. 제 평점은 별 5개 중에 4개를 주고 싶습니다. 다음 책은 이제 김훈 작가가 안중근 의사를 다룬 하얼빈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소설이죠. 책은 사실 주변에 평이 되게 좋아가지고 제가 작년에 사놨던 책인데 이제 올 초에 1월에 읽게 됐네요. 뭐 안중근 뮤지컬 영화 영웅이라는 것도 개봉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뮤지컬 영화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라랜드도 안 봤어요. 근데 이제 안중근 의사에 대한 이런저런 평도 많고 이래가지고 뭐 또
지금 좀 한번 읽어보자 이러고 한번 읽어봤어요, 이 책을. 역사 인물에 대한 소설은 제가 좋아하는 점이 뭐냐면은 일반 역사서와는 달리 어떤 인물의 심리 묘사가 잘 나와 있잖아요. 소설가들이 상상에 기반해서 그 인물들의 심리를 묘사를 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게 이제 나름 이 책을 읽기 전에 기대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안중근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거를 이제 김훈 작가의 눈으로 한번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때로는 이제 소설가의 통찰이 진실에 더 근접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책을 읽고 나서 역시 김훈 작가, 와, 대단했어요. 김훈 작가 이제 특유의 약간 짧은 문장들, 약간 툭툭 치듯이 하는 그런 짧은 문장들로 쓰여 있는데 약간 건조하긴 하죠. 그래도 이게 마음을 툭툭 건드리는 게 있어요. 이 김훈 작가 글 쓴 스타일이. 이게 뭐 역사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팩트가 써 있다라고 이제 저도 뭐 확신하긴 뭐하지만 굉장히 사료 조사도 많이 하신 것 같고 나름대로 어떤 검증과 상상을 가미해가지고 소설을 굉장히 재밌게 잘 쓰신 것 같습니다. 안중근이 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는지 처음엔 밝히질 않아요. 다만 이제 안중근 의사가 굉장히 자기한테 주어진 사명감이라고 느끼는 그런 태도들이 굉장히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와요. 이토 히로부미를 이제 암살하는 그런 행위는 살인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안중근 의사는 또 천주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뭐 도마라는 세례명도 있었는데 제가 그 도마라는 거 보고 갑자기 도마복음이 생각나가지고 도마복음 책도 하나 새로 사놨어요. 아직 뭐 또 그 재고에 꼽아놨는데 하여튼 이제 안중근 의사가 천주교 신자로서 그런 암살을 한다는 거는 어떤 교리에 어긋나는 건 있어요. 그리고 모순적이기도 한데 그 모순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 모순조차도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리고 그 암살이라는 행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라고 이제 말하는 지점들이 있는데 그게 그쪽이 좀 그 부분이 좀 꽤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강대국의 국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대국의 침략을 받은 우리 이제 약소국 국민의 입장하고는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죠. 제가 페이스북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나 썼었는데 어떤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서 이제 안중근 의사를 폄훼한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쏜 거를 폄훼한다는 거는 좀 불공정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마치 이제 안전벨트가 없던 시절을 로 돌아가가지고 야 너네 안전벨트도 안 매냐 막 이러고 비우는 거랑 좀 비슷한 거예요. 이제 안중근 의사도 암살을 그 거행하기까지 굉장히 고뇌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에서 발렘 신부 이제 안중근 의사랑 가까운 신부님인데 안중근 의사가 고해성사를 받아요. 근데 안중근 의사가 그 조선을 떠나서 원래 저기 하얼빈 쪽에 있었는데 하얼빈에서 2년 동안 러시아에 있었나? 하여튼 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조선을 떠난 2년 동안 뭐를 했는지를 그 빌렘 신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어떤 일을 했는지 여기서 얘기해 주진 않습니다. 그 2년 동안 안중근 의사한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어떤 영향을 안중근 의사한테 줬을까,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신부님한테 말을 했을까, 고해성사 받으면서. 그런 것도 좀 궁금해지는 지점이었습니다.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는 책이긴 했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이 책은 별점 5개 중에 4개를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다음 책인데 그 냉정한 이타주의자, 세상을 바꾸는 건 열정이 아닌 냉정이다. 윌리엄 맥거스킬이라는 분이 쓴 책을 제가 다음 책으로 봤습니다. 사실 의도가 선하다고 해서 그 결과도 반드시 선하다라는 거는 뭐 굳이 저희가 깊이 생각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죠. 이 책은 이제 남을 돕는 행위, 특히 이제 그 어떤 예산을 받아가지고 정책적으로 돕는 행위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좀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효과적인 이타주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열정에 경도돼서 막 이제 열정적으로 하다가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만 나오는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좀 이런 책들을 읽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아무래도 열정보다는 좀 냉정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 냉정하다는 그 단어 때문에 뭐 피도 눈물도 없고 뭐 이런 걸 상상하시면 안 돼요. 돕고자 하는 건데 그 방법을 냉정하게 해서 더 잘 돕자는 그런 의미니까요.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책을 제가 알게 된 거는 사실 정확하게 어디서 본 건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이코노미스트에서 잠깐 이 작가가 언급이 됐던 것 같아요. 최근에 무슨 책을 썼다 그래가지고. 근데 하여튼
뭐 요 작가 이름으로 제가 교보문고 이런 데서 검색을 해서 이 책이 나와 있구나 한번 읽어보고 싶다 해서 샀던 책이에요. 나름대로 좀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해서 좀 기대하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름 제가 기대하고 본 내용들이 잘 담겨 있었던 책이었어요. 읽고 나니까 저 같은 일반인에게도 기부나 선행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그걸 판단하면 되는지 그거에 대한 좀 기준들이 잘 소개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할지 이런 게 잘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단 좋은 분석의 프레임워크들이 좀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QALY라고 Quality Adjusted Life Year 이건데 그 전체적인 도움을 주는 실제적인 어떤 기간을 계산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100을 투자를 했는데 100을 기부를 했는데 이 100이 이 사람한테 도움을 얼만큼 주는가를 이제 어떤 일정한 기준 가지고 계산해내는 그런 프레임워크인데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뭐 기부하고 있는 거 몇 개가 있는데 그거도 요 기준으로 좀 정리해서 다시 좀 기부처를 좀 정할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책을 읽은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제가 게을러서 아직 그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저는 많은 사람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굉장히 많은 자원을 움직이는 뭐 행정가, 뭐 공무원, 정치인들 그리고 사실을 전달해야 되는 언론인들이 보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책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 같은 일반인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근데 이 뒤에 좀 약간 사족이라고 생각됐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커리어를 어떻게 선택하면 될지를 소개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지루했습니다. 그 파트는. 그 어떤 열정이라는 신화의 함정 통해 가지고 이제 그게 함정이 있다는 걸 통해서 커리어를 잘 골라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 책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 전반이랑은 연관성이 좀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그 파트는 좀 지루하게 봤습니다. 차라리 그냥 부록으로 넣었으면 제가 좀 더 이 책을 더 빨리 보고 다른 책을 넘어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하여튼 이 책의 평점은 역시 한 4개 정도 주고 싶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에 읽은 책은 이제 실크로드 세계사라는 책이에요. 이게 원래 3권으로 되어 있는데 피터 프랭코판이라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몸담고 있는 독서 클럽에서 이 책을 보기로 해가지고 저도 이걸 본 건데 3권은 너무 많다. 나 다른 책도 보고 싶기 때문에 일단 한 권만 보겠다 이러고 1권만 봤어요 저는. 근데 1권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제가 사실 이거는 이제 실크로드 관련된 실크로드 기준으로 어떤 역사를 묘사한 책인데 제가 사실 2009년 겨울에 중국 깐수 성에서 제가 실크로드 족적을 좀 따라간 여행을 한 일주일 정도 한 적이 있었어요. 뭐 그때도 좀 생각이 났던 것 같고 그 책을 읽기 전에 그때 생각이 좀 날까 뭐 이런 마음도 좀 들었는데 뭐 결론적으로 그게 생각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이 책 자체는 굉장히 몰입도가 있는 굉장히 잘 쓰여진 역사서 같았어요. 특히 어떤 전쟁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어떤 문화나 종교의 어떤 교류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잘 다뤄진 책입니다. 배우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사람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좀 헷갈리는 그런 시점들이 있더라고요, 읽으면서. 개인적으로는 좀 종교 부분 다루는 파트가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1권은 이제 몽골이 서유럽을 치는 데까지 나와요. 나름 저 2권, 3권도 기대되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뭐 지금 2월 중순인데 아직 2권, 3권은 안 읽었습니다. 아직. 나중에 뭐 읽겠죠. 땡길 때 저는 보는 게 제 주의라서 뭐 굳이 지금 읽지 않아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아직 다 읽은 게 아니기 때문에 평점을 주긴 뭐하고 1권만 봤을 때는 한 평점 그래도 별 4개를 주고 싶습니다. 다음 책. 와, 이건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였습니다. 마이클 조단. 책이 굉장히 두껍죠. 이게 벽돌 책인데 이게 제가 한 3주 넘게 본 것 같아요. 좀 정독을 하고 싶어가지고 사실 넷플릭스에 있는 라스트 댄스라는 마이클 조던 다큐멘터리도 있죠. 그것도 굉장히 재밌게 전 2번을 봤어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이 마이클 조던을 다룬 이 책, 이 전기도 굉장히 좀 기대를 했는데 나름 좀 평이 좋았습니다. 이 책 자체가 굉장히 마이클 조던의 인생을 균형 있게 잘 다뤘다라는 평이 있는 책이었어요. 거의 뭐 조던 백과사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실 고등학교, 대학교 때가 이제 마이클 조던의 전성기였는데 이제 마이클 조던 경기를 볼 때마다 막 피가 끓어오르고 막 이제 약간 가슴이 뛰고 막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경쟁심도 좀 생기고 열정도 생겼던 것 같아요. 라스트 댄스를 볼 때도 뭐 좀 그런 기분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중년이 돼가면서 약간 기운도 떨어지고 열정도 쇠퇴해가고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의욕이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의욕이 좀 많이 떨어지고 동기도 많이 떨어지는 뭐 그럴 때 넷플릭스의 라스트 댄스를 봐서 약간 열정을 다시 회복하곤 했는데 이 책에서도 좀 그런 거를 저는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가 2023년 구정 음력설이 지나면서 읽은 첫 책인데 저한테도 그런 열정을 다시 되살려주기를
그 2023년에 열정을 주기를 좀 기대하면서 읽은 책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 책을 읽기 시작한 날에 그 퍼스트 슬램덩크 극장에 가서 봤어요. 그 이제 슬램덩크도 굉장히 이제 피 끓어오르고 열정을 주는 뭐 그런 이제 만화인데 그 역시 영화도 굉장히 재밌게 보면서 열정이 좀 끌어올랐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정말 다 읽고 나서 들었던 기분은 정말로 길지만 제대로 읽을 가치가 있다. 뭐 그런 생각이었어요. 마이클 조던의 엄청난 그런 승부욕하고 엄청난 그런 에너지를 하나하나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세세하게. 물론 그게 옳고 그르고는 떠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름대로 읽고 나니까 어떤 승부욕이나 어떤 경쟁심을 저한테 진짜 제 기대대로 불러일으켜 줬습니다. 사실 이거를 좀 음미하면서 읽은 것도 그런 기대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일 수도 있는데 정말 그럴 가치가 있었습니다. 물론 사실 이게 저자가 조던의 주변인들과 인터뷰나 어떤 기사들을 토대로 쓴 책이라서 뭐 마이클 조던 머릿속으로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추측이나 상상도 당연히 가미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합리적인 추측들이 많이 있었고, 마이클 조던을 마이클 조던이게 한 거는, 그러니까 그 원동력은 엄청난 승부욕하고 지칠 줄 모르는 그런 에너지였다는 데는 이견이 전혀 없습니다. 책에서 이제 묘사한 마이클 조던 그 주요 경기들이요, 90년대에 있었던 주요 경기들, 저도 대부분을 봤는데 거기서 어떤 마이클 조던의 활약들 이런 걸 잘 묘사해 나가지고 옛날 생각도 새록새록 나는 책이었습니다. 유튜브 가면은 이제 옛날 경기들 볼 수 있으니까 몇 개 찾아보기도 했고요. 이미 뭐 2번이나 본 넷플릭스의 그 라스트 댄스지만 또 한 번 더 볼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엊그제 또 페이스북에 한번 올렸던 내용인데, 어느샌가 정말 그 승부욕이라는 거를 제가 좀 잃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뭐 책을 읽으면서 뭐 철학이나 종교 이런 분야를 좀 심취해서 읽었는데, 그게 왜 이제 승부 다 의미 없다, 아니 뭐 양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그 좋은 뭐 나쁘게 얘기하면 뭐 선비스러운 뭐 이런 그 가르침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어느 시점인가 저도 이제 승부에 대한 어떤 집착도 사라지고 뭐 도인도 아니면서 이런 얘기하면 좀 웃긴데, 좀 승부욕이 많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거기에 연결되는 의욕조차도 좀 약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제가 그 출가를 한 것도 아니고 도인도 아니고 그러지 않은 이상은 그런 생각 흐름 별로 생산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속세에 남아있는 이상은, 속세에 남아서 계속 달려야 되는 사람들은 승부욕을 계속 가져야 됩니다. 특히 남자에게 있어서 승부욕이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싸움을 해야 되고, 싸움이란 게 무슨 뭐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싸움, 투쟁 이런 마음들이 없으면은 인생에서 승리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싸워서 이기려고 싸우고 지는 게 싫고 이런 것들이 다 남자들의 새겨진 어떤 그 코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숙명이기도 하고요. 투쟁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단기적인 승부에서 지더라도 장기적으로 이걸 이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남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남자를 정말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고, 우리가 인정하고 싶진 않아도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양보를 한 것 같아 하더라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지기 싫어하는 마음은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특히 남자들은. 저도 일단 어린 시절에 어떤 그런 열정과 승부욕을 가진 뭐 그런 시절로 좀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얼핏 들었던 뭐 그런 책이었습니다. 정말 마이클 조던한테 고마웠어요. 저는. 네. 제가 오늘 책을 한 6권 정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좀 읽고 싶으신 책들이 있었나요?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매달 앞으로 제가 읽었던 책들을 간단하게 소개드린 코너를 한번 쭉 이제 이어나가 볼까 해요. 뭐 이런 스타일의 북튜브가 좋다면은 뭐 댓글로 좀 그 응원도 좀 해주시고요. 혹시 제가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으면은 또 댓글로 언제든지 조언을 주시면은 저도 잘 받아들여서 반영을 해서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